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 페이지에 보면 제 소개 있거든요. 소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름은 박정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명덕고등학교라는 명덕 외고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뭐 노량진 있다가 이제 대치동에 시대인재에 가서 재수를 했고, 이제 가나다군 쓴 대학 3개 다 운 좋게 붙어서 지금은 인제대학교 의대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입시 성공의 뭐 고전적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뭐 엄마가 뭐 단국대학교에 제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무슨 단국대학교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그 강연을 한다 해서,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여기 온다 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여기 안 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서. 도움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가 그냥 가자 해서 그냥 쉴 겸, 제가 그때 당시에 또 공부를 못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뭐 하자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단국대학교까지 가서 무슨 하나고등학교 입시 그 사람한테 그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입시 성공을 하려면은 뭐 3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보면은 조부모의 재력, 금수저라는 소리죠. 아버지의 무관심, 아빠가 관심을 가지면 애가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진짜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근데 약간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렇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으니까, 사실은 사회에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정해봤어요. 성공을 하려면 이 4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이 전문성, 일관성, 운, 이 4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거든요. 이제 각기가 힘든 거지. 근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지루하게 좀 들어주세요. 전문성이 뭐냐면 약간 인싸가 되라는 소리예요, 인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 한국 교육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대치동이면은 대한민국에서 거기보다 교육열이 뜨거운 데가 없잖아요. 더 워낙 탁월하기도 하고, 그냥 거기까지 가면서 10만원짜리 학원부서부터 200만원짜리 학원까지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느 집단을 가나 약간 좀 인싸가 되라는 소리예요. 약간 좀 똥을 뽑아라. 그러니까 진짜 대치동을 가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깡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안 좋은 교육지구 출신이니까, 대치동을 가보니까 진짜 애들 너무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대치동 휘문고 애들, 단대부고 애들, 숙명여고 애들 보면은 진짜 무슨 단단해요. 항상 보면은 항상 100점이고, 100점인데 왜 수학 모의고사 30분까지 푸는 거 수는 항상 100점 맞거든요, 그 애들은. 저는 근데 맨날 보면은 시험이 어려우니까 88점, 84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들한테 물어봤죠. 이제 여기서 진짜 똥 뽑으려면 뭘 해야 되냐. 그때 당시에 이제 팔수를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친해져가지고 당신이 될 수도 있어요. 웃으면 안 돼. 장난이고. 팔수를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결국 교대를 갔는데, 그 형한테 제가 많이 이제 조언을 많이 들었죠. 인생 조언도 많이 듣고 공부로서 조언도 많이 들었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좀 사람이 어딜 가나 거기서 좀 뽕을 뽑아야 된다. 대치동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걔네들이 주는 컨텐츠 같은 거 진짜 어떻게든 간에 뽕을 뽑아라.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무슨 인강 얘기를 하거나 뭐 무슨 선생님 수업 들어 이렇게 말했을 때 가만히 좀 짜져있는 애들에 비한 도 있지만, 막 그걸 진짜 자신있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뭐 어떤 현강도 들어봤다. 응? 이런 애들이 약간 제가 봤을 때 인싸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지만 일단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좀 열정이 있고, 그런 게 열정의 어떻게 보면은 증거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어디 갔을 때 좀, 이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도 좀 뽕을 뽑는 그런 그게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제가 뭐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리고 뭐 다음에 보면 이제 깡인데, 깡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과외를 진짜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애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보면은 크게 두 부류 나뉘는데,
그러니까 보통이에요. 이거 남녀 차별 이게 아니라 보통 남자애들 특징이 뭐냐면 특히 남고생들 특징이 뭐냐면 진짜 자기는 무조건 잘한대. 아니 진짜 무슨 딱 보면은 시험 보면 70점대 나올 것 같은데 자기는 무조건 잘할 것 같대. 남고 애들이면 다 약간 좀 그거 할 때 공감할 텐데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은 좀 걱정이 안 돼요. 걔는 약간 겸손함에 문제가 좀 있지 깡리에서는 별로 이렇게 아닌데 보면은 약간 그 여고에 좀 약간 좀 그런 애들이 남녀차별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애들이 보통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약간 되게 자신이 없고 진짜 무슨 뭐 그러니까 보통 목표가 동국대 이런 쪽이야.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아무리 안 나와도 목표는 크게 높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잡을 수 있는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30살 돼가지고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러면은 누가 봐주겠냐고.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으니까 목표라도 높게 잡으라고 항상 저는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깡도 중요하고 다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제가 대치동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대치동이 좀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동네에서 그냥 박종홍 이러면은 그냥 걔 그냥 공부 잘하네 약간 이렇게 소리 들었던 애인데 아유 여기 와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진짜 좀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대치동 학원들 특징이 뭐냐면 그 약간 사람에게 되게 모멸감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너네 다 똑같아 평등하게 가르칠 거야 이러는데 알게 모르게 약간 차별하는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 보면 되게 약간 친하니까 되게 잘해주고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재수할 때 9월 모의고사를 되게 못 봤는데 아니 점심 먹고 오니까 책상 위에다가 성적표를 올려놨더라고요. 진짜 다 조진 거를. 근데 앞뒤 앉아있는 애가 이제 의대를 다니는데 반수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괴물들이죠. 걔네들 성적표 보니까 다 100분위가 100 이러는데 제가 그때 100분위가 막 7, 80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주는 이걸 내가 이제 이걸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이 왜 이랬어 이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사람한테 모멸감을 주는데 이런 순간에도 저는 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뿔려가지고 얘네 잘하니까 나는 적당히 그냥 적당한 대학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비벼본 거죠. 저도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시멘트 벽이 저랑 가로막고 있는 느낌인데 그냥 비벼봤어요. 이게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게 제가 봤을 때 약간 깡이 필요한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일관성인데 일관성 이건 좀 약간 고리타고 하는 얘기여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라는 소리예요. 1년 동안 중간중간 코너 가거나 아니면은 뭐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은데 여기 잠깐 고등학교 고등학생이구나. 애들끼리 음료수 마시는 거 괜찮은데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좋은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진짜 좀 일관성 있게 하라는 소리예요. 1년 동안. 이거 오래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게 운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특히나 이게 정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그 수능 한 날이 그날 디데이가 되게 우주의 기운이 모아진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도 안 뜨고 너무 부담이 드는 거예요. 막 들어가면 막 꽹가리 치고 있고 앞에서. 저는 이제 그걸 2번 겪어봤잖아요. 살면서.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약간 결론적으로 운이 좀 작용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력은 물론 무조건 있어야겠지만 마지막 그 티끌 차이를 결정하는 건 운이 좀 작용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생투 마지막 시험에서 제가 2개를 찍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만 맞았으면 제가 서울 안으로 올 수 있었거든요. 대학을.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좀 운도 작용하지 않나. 제가 심지어 생투 2문제를 다 3번으로 찍었는데 둘 다 답이 1번이었어요. 답 1번이기 쉽지 않잖아요. 기니디 문제인데 1번일 거라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부산으로 대학 가게 됐습니다. 다음 거 보면 자꾸 제가 과거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너무 제가 재수할 때는 너무 워낙 고고행진이었어요. 제가 워낙 그 노력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못 본 경우가 제가 약간 실전에 강한 타입이어서 시험을 보면 약간 못 본 경우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못 본 경우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할 적에 일단 제가 중학교 때는 거의 약간 그 중학교 역사상 레전드급으로 칭송을 받았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전교 1등 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올백은 많이 못 들어갔잖아요. 학생들도. 근데 제가 2학년, 그러니까 올백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진짜 저 형 공부 잘하는 형 아니야 이런 소리 듣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반배치고사를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많이 섞이죠. 좀 잘하는 애들도 많이 모이고 제가 이제 과학 중점 학교라 해가지고 좀 약간 속빈 강정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빈수리가 좀 요란한 학교인데 과학 중점 학교를 제가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4등으로 입학을 했죠.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6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6명 다 잘 가긴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랬다가 제가 1학년 2학기 내신이 1.07이었어요. 1.07. 그러니까 한 과목만 2등급이고 나머지 다 1등급이었는데 이때는 약간 그래서 제가 자만을 좀 했죠. 자만을 해가지고 나는 이미 내신은 된 학생이니까 이제 그 생기부를 좀 채워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이제 탐구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버섯 연구하고 막 진생감 되게 쪽팔린 건데 버섯 연구하고 무슨 살리실산 쓸데없는 아스피린 연구하고 지금 제가 의대 와서 생각해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설 세워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걸로 실험을 하다가 제가 성적이 떡락을 했어요. 거의 무슨 이거는 학교에서 너 어디 아프니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성적이 하락. 그래서 밑에 오면 최종 내신이 2.4를 찍었어요. 2.4라고 하면은 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적대를 잘 몰라서 잘하는 학생도 있고 객관적으로 좀 못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평생을 이것만 의대만 보고 살아왔고 제가 여기 안 가면 약간 저는 약간 집안이 망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안 가면 집안이 망한 줄 알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세뇌를 시켜왔기 때문에 가족이 그래서 2.4라는 게 되게 전 청천벽력 같았죠. 그래서 저는 옆에 봤듯이 일단 수시 나가리죠. 의대 절대 못 가요. 의대 2.4면은 거의 뭐 이거는 그냥 벽돌 하나 쌓아주는 급이어서 아예 못 가고 이런 헛된 희망을 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내신 1.8인데 1.4인데 이거 기교과 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서울대지 의대는 아니에요. 서울대는 그런 거 갈 수 있는데 의대는 그냥 내신만 봐요. 무조건. 그냥 그건 쓸데없는 착각이니까 그런 학생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수능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수시가 나가리 났죠. 일단 절대 못 가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가 뒤늦게 이제 제가 헛된 착각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제가 잡은 게 이제 수능인데 이때가 이제 한 고3 한 4월달쯤 돼요. 이때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너 이성적으로 의대 못 간다. 너 착각하지 말라고 그때 참교육 한번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했죠. 한국 과목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정시로 나가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다음 거 보면 이제 재수 시절인데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재수하면 안 되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면목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얼굴 들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제가 이제 1월달에 성적표 나오자마자 노량진 일단 갔어요. 저를 비롯한 몇몇 이제 망한 애들이 있겠죠. 저랑 친한 애들 중에. 해가지고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노량진을 가서 이제 학원을 찾았는데 제가 이때 노량진을 왜 갔냐면 강남도 있잖아요. 강남 대성 유명하잖아요. 강대 유명한데 안 간 이유가 제가 그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왔고 그래서 노량진을 가서 이제 재수 조기반, 재수 정규반이 아니라 좀 일찍 뽑는 반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빨리빨리 공부 시작하고 싶어서 거길 들어갔죠. 가서 이제 약간 아싸로 살기로 했어요. 이제 1년은 진짜 이제 약간 좀 독고다이처럼 머리 밀고 좀 공부해야겠다. 머리는 못 밀었죠. 제가 좀 그렇게 좀 해가지고 머리 못 밀었고 했는데 이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저는 살아온 과정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수련회 갈 때 버스 매니저랑 약간 이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사가 됐죠. 이때 이제 제가 말했던 아까 팔수한 형도 만나고 되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 반이 반이 있거든요. 저 재수를 시작하면 반이 있는데 반에 들어가니까 반마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올려요. 올려서
진짜 온갖 모의고사를 다 풀었거든요. 제가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그래서 이게 확실히 현역이 재수를 이기기가 좀 빡센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워낙 재수생들은 짬도 있고 워낙 고인물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좀 공부를 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진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10등까지 항상 붙여놓거든요. 되게 가혹하죠. 거기에 성적을 다 붙여놔요. 이름을 가려놓는데 제가 이름이 박정홍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정만 가려놓는다 해가지고 저기 나거든요. 무조건 박홍이면. 그래서 근데 박홍이 맨날 저기 100등째 있으니까 쪽팔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재수생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6평, 9평 이런 거만 보겠지만 재수생들은 다 보거든요. 3월 모의고사 2번 보고 4월 2번 보고 5월 2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한 번도 제가 50등 안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약간 여러분들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소한 거에 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약간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단순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사소한 거에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냥 왜냐면은 저는 이거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만 잘 보자 해가지고 엄마한테 성적표도 안 보였어요. 저는 엄마 성적 보면은 학원비 안 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빡세게 공부를 해서 약간 6평 때 약간 좀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갑자기 5, 1등급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팔수한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다른 학원 갈 생각 없냐? 그래서 아, 형 왜요? 이러니까 대치동이 좀 유명한 학원이 이번에 재수 정규반을 열었다. 여기 근데 약간 진짜 약간 사기 학원이 될 것 같다. 너가 들어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형 말대로 아, 형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 5, 1등급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이제 여기로 갑니다. 시대인재로. 근데 사실 위험부담이 컸어요. 여기 시대인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여는 오픈 시즌이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여기 가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베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또 전액 장학 준다 하니까 5, 1등급을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수능을 잘 봤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시대인재가 이게 1기였고 제가 이제 초대 멤버거든요. 1기 멤버인데 그때 당시에 워낙 그 괴물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 6평 5, 1등급이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애들만 모아놨어요. 그런 애들 가지고 애초에 굴리니까 학원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학원 원장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빚져가면서까지 애들 전액 장학으로 때리고 그냥 좋은 양질의 학생들 받은 다음에 성과를 내고 그 성과 가지고 다음 해에 이제 애들 꼬셔서 많이 이제 돈을 번 거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좀 친했는데 옛날에.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한 성교의 요인이 있어요. 보면은 성공의 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영어로 좀 적어놨어요. 좀 가오 좀 잡으려고. 영어가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체인지예요.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체인지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없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자만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목표가 솔직히 그래요. 목표가 좀 낮으면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이 학생으로 태어났으면은 나중에 자식이 낳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조언을 해줄지게도 목표라도 높게 잡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변화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 지금 다 어차피 고3일 거야. 재수생도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바꿔볼 만한 딱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러기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과탐 과목 지금 고3 과탐 과목 바꿔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라는 소리예요. 다음 보면 이제 fortuning people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복이에요. 인복. 제가 그 팔수생 형을 만났듯이 약간 좀 제가 보면은 제 인생에는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좋은 사람이 많았죠. 응원했던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 응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죽거나 뭐 이렇게 저랑 싸워가지고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제 할머니도 그랬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그랬고 뭐 사촌들도 되게 제가 의대 가길 바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약간 용기를 심어준 사람이 많았다 해야 하나? 그런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브레이브니스 하면 이제 용기죠. 아까 말했던 깡이고 컨시스턴시 하면은 이제 약간 일관성, 아까 말한 일관성, 엑스퍼타이즈 하면 전문성, 인싸가 되라. 그리고 멘탈
멘탈 좀 중요하죠. 이거 멘탈 다 중요하다 생각할 텐데 좀 강해져야 돼요. 좀 멘탈이 진짜 아까 말했듯이 좀 자신감 없고 진짜 너무 자격지심 이렇게 가지고 있을 바에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좀 쉽지 않나.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쉽게 하는데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좀 멘탈을 좀 강하게 잡아라. 막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묵직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거 보면 이제 좀 딱딱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원장님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저도 이제 나이가 23이어서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고 지금은 제가 의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2시간 동안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국어부터 좀 봅시다. 여기 혹시 지금 여기 이과선 2명? 2명이 다예요? 아 3명? 손을 뭐 이렇게 소심하게 왜 이렇게 부러워해? 아직 애기라서 그래요. 우리 진서 중3에서 이제 좀 3명. 그러니까 국어는 뭐 문이과 비슷하니까. 근데 수학은 제가 약간 제가 문과 수학을 안 해봐가지고 이과 수학을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갖고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따 탐구 가지고 제가 질문 좀 받을 건데 탐구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요. 제가 탐구를 8과목 다 해가지고 저 2과목 4과목 다 했거든요. 과학 중점 학교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 들어도 다 조언할 수 있으니까 오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다 물어보세요. 약간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라는 소리예요. 아직 설명 안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국어 공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시기별로 나눠봤어요. 시기별로 나눠봤는데 제가 현역 때 공부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재수할 때 한 건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거. 재수생들 이게 재수생 컬리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재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3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야 공감도 될 테니까. 일단 초기 2월, 3월 지금 이 시기죠. 여러분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기. 중요하죠. 이제 막 계획표 쓰고 이제 진짜 으쌰으쌰 이거 해봐야겠다 이럴 시기죠.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작문은 좀 기본적인 실력이 좀 있었어요. 저 화작문 요즘에도 15문제인가? 맞아요. 그래서 그 15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뒤에 있는 독서랑 문학을 빨리 풀기 위해서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타임어택 1, 2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화작문은 제가 항상 15분 타임어택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그런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일단 15분을 잡고 했어요. 왜냐면 쉬우면 10분 안에 풀어야 되고 어려우면 2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평균 재면 15분이잖아요. 그래서 15분 동안 제가 어떻게든 간에 풀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징크스가 돼야 돼요. 사람이 좀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거를 15분 동안 풀었어요. 풀는 연습을 했는데 수능 가서 갑자기 20분 풀었는데 안 풀리네? 이번 최근에 1구 수능이 그랬죠. 제 친구 삼순환일도 마찬가지였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15분 안에. 그럼 이제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20분이면 20분 좋으니까 저는 15분 안에 풀 자신이 있어가지고 15분 안에 했거든요. 근데 화장문은 제가 봤을 때 20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20분까지 푸는 내로 타임어택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감 이런 거 있나? 이감 모의고사, 바탕, 상사 모의고사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풀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독서 파트 이게 좀 관건이죠 요즘에도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독서가 좀 관건인데 여기 이제 독서는 솔직히 시간 단축시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을 최대한 쓰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줄일 거면 문학하고 화작문을 줄이는 게 맞지 독서는 줄이면 안 돼. 그래서 독서는 이따 이 시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교재, 사설 교재 하면 이제 뭐 서점 가면 있는 이제 김상원 그릿 이런 거. 그릿은 이 시기에 안 풀었다. 약간 메가스터디 엔제 같은 거. 좀 그런 좀 기본적인 문제집들 많이 풀었어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러고 이제 모평을 풀었죠. 모평을 풀었고 이제 3월 모의고사 이런 거. 3월 모의고사, 뭐 작년 6평, 작년 수능 이런 거 풀었어요. 이런 거 풀었고 이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무서워서 제가 과외하는 학생들 보면 이게 점수 보기 무서워서 안 푼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정확한 실력을 알아야
어쨌든 풀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점수 보기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약간 배가 아픈데 병원 가서 미내시경하기 무서운 거예요. 그건 비슷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리고 문학은 사실 경험이거든요. 이건 문학은 경험인데 어차피 문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진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문학이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 지금 200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문학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작품을 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학원 교재가 됐든 뭐 시중에 있는 메가스터디 엔제나 서점 가면 파는 그런 문제집들 보면서 최대한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문학은 그리고 그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계속 여러 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었는데 약간 대충 그냥 읽은 것 같아 이러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학은. 고3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고3들은. 그래서 이제 중기인데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6평 보기 전까지 시기예요. 여러분들 따지면 이제 개학하고 6평 보기 전까지 시기죠. 이때는 이제 파트별 공부는 3월이랑 이때 맨 초기랑 좀 비슷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 작품 좀 보고 독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화작문도 15분 타이머 때 계속 연습했어요. 모의고사 가지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오른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점수대가 이제 80점대 후반 80점대 중후반 이렇게 올랐거든요. 87점, 86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는 좀 실전 연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감, 상상, 바탕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이제 좀 유명한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좀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신승범 그런 이상한 서점에 있는 모의고사는 별로 안 쳐주거든요. 그건 되게 좀 별로고 권규 이런 거 말고 이감, 상상, 바탕이 좋아요. 이게 제일 되게 좋아요. 이거 사가지고 없으면은 구하기라도 하세요. 해가지고 작년 거 구해가지고 이거 되게 많거든요. 진짜 거의 한 100개 넘어가거든요. 모의고사가. 막말로 3일에 이거 한 번씩만 풀어도 벌써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풀다 보면 수능 오니까. 저는 이때 당시에 작년 거 사가지고 엄청 많이 풀었어요. 하루에 한 2개씩 풀고. 그리고 이때는 제가 답안지를 안 봤어요. 제가 되게 잘못된 공부법인데 해설지를 봐야 됩니다. 해설지 보면서 맞은 것도 왜 맞았는지 보고 틀린 건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봤어요. 정리는 안 했는데 보긴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사설 모의고사 이거는 뭐 그냥 학원에서 나와주는 거니까 풀었고 그냥 밑에 샵 부분 보면은 그냥 6평을 위한 실전 연습에 치중을 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고3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가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6평 못 보면 학교에서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평을 기준으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겠다가 달라져요. 3월 모의고사 안 중요해요. 그냥 6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평가와 모의고사니까 이때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못 보면은 멸시하고 이런 시선이 좀 많아져요. 6평 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3들 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은 이제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때 제가 갑자기 6평 때 국어가 어려웠어가지고 독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독서가 관건이라 생각을 해서 시간 줄이는 법을 좀 강구를 했죠. 그래서 근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 풀어 제끼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풀었죠. 진짜 이때는 거의 장난 아니었어요. 이때가 제가 이제 대치동으로 학원 옮긴 이유인데 그래서 일단 실전 연습이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6평 끝나고서부터는 그냥 모의고사만 풀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수능 보는 기분으로 임했다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8시 40분부터 시간 되게 너무 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뭐 국어 80분인가? 하여튼 제가 만약에 70분 내에 풀어도 10분 동안 엎드려 잤어요. 진짜 수능 보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냥 진짜 수능 보는 것처럼. 마스크 끼고. 그랬죠. 이런 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한치의 그게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능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말기 보면 이제 제가 9평 못 봤다 했죠. 9평부터 이제 수능까지인데 이때는 사실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이때는 진짜 그 약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시기 때문에 이때 제가 약간 좀 취미를 잡았는데 이때 제가 친해졌던 여자애가 여사친이라고 그러죠. 근데 걔는 남친구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얘랑 친해져가지고 그 얘랑 맨날 뭐 점심 급식 나오는데 급식 안 먹고 맨날 뭐 라멘이나 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거든요. 장어덮밥 이런 거. 이런 걸로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이때 당시에 먹는 걸로.
그래서 이런 걸로 멘탈 관리를 좀 했고, 이때쯤에 이제 제 점수가 92점, 93점, 2점, 91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되게 어정쩡한 점수예요, 어정쩡한 점수. 이게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게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기출이 되게 중요해요. 국어는 기출을 무조건 봐야 돼요. 진짜 물론 저는 기출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막 기출 거리는 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학생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출 보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기출을 보고 실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상 이감 바탕으로 실전 모의고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되게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혹시 아는 사람 알아요? 아닌가? 하여튼 마르고 닳도록 우리 때 되게 유행이었는데, 마달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출문제 모아놓은 건데 이게 해설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이거만 봤어요. 수능 한 10일, 20일 남겨놓고 되게 긴장되는데도 이거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점을 올렸죠. 결국에는 수능 때 98점 나왔으니까. 이때 92점 근데 제가 98점인데 틀린 게 제가 화작에서 틀렸어요. 또 아이러니 아니에요. 독서, 문법 문학 다 맞았는데 제가 화작 그 10번 틀렸거든요. 그때 당시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10번 풀었는데 10번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틀려버려가지고 엄마랑 그때 엄마도 이거 엄청 먹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풀 수 있었던 게, 워낙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고 이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서 하루에 많은 양의 모의고사를 소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마달 그 기출 분석도 되게 많이 하면서 모의고사를 하루에 4개를 풀었어요. 제가 4개 320분이죠. 그래서 4개를 풀고 오답 정리까지 다 하고 잤습니다, 항상. 그랬고, 제가 지금 계속 수능 얘기만 하는데 사실 내신도 제가 이따가 제가 카톡 아예 알려드릴 건데, 내신도 물어볼 건 물어봐도 돼요. 내신도 저도 한때 내신 되게 준비를 했었고 좀 그랬으니까 내신도 물어봐도 돼요. 제가 근데 오늘은 약간 수능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음 수학인데, 수학들이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수학이 진짜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99%의 노력과 1%의 머리인데 그 1%가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때 뭔 느낌인지 알죠? 저도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건 그냥 읽을게요. 수학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초기에는 그냥 내가 이제 이런 서점 모의고사로 그냥 문제집으로 유형을 좀 습득을 했어요. 제가 현역 수능 끝나고 2개월 동안 텀 동안 계속 놀았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때 당시에 제가 그냥 많이 까먹어서 이때 유형을 다시 습득을 했어요. RPM 이런 거 풀면서. 그리고 이제 하이퍼 문제집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킬러 문제가 되게 쌓여있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킬러 문제를 좀 대비를 했죠. 근데 제가 약간 좀 쓸데없는 그 남고생의 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학에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엔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에 시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나 과탑 이런 거. 그랬죠. 그리고 이제 중기 이제 가니까 학원 교재, 학원에서 무슨 미적, 확통, 기백, 여러분들 하시면 이제 기하, 벡터 없어졌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3개의 과목을 푸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그 3번 다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인간 모의고사 현우진 킬포, 킬링 캠프, 그리고 무슨 한성원 모의고사 이런 거 다 풀었어요, 작년 거. 좀 실전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하이퍼 킬러 문제 계속 풀고 복습하고, 틀린 문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때 6평 때 1등급은 나왔는데 88점이었어요. 88점이면 의대는 일단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풀고 그냥 뭐가 답 나올 것 같으면 계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저는. 21번도 킬러 문제들도 그냥 마지막씩 나오면은 그냥 이거 맞았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거 진짜 그 찰나가 어쨌든 간에 실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시험에 가서 발현이 안 되더라고요. 6평 때. 그래서 그때 제가 21, 29, 30 다 틀렸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이때 그래서 저는 실전 연습이 좀 부족하다, 제대로 빡세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수특수안을 안 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거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수특수안이 과연 수학에서 필요할까 싶으면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다른 사설 모의고사 풀든가 이게 훨씬 낫지, 수특수안은 성적대가 진짜 굉장히 낮지 않는 이상은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수학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그리고 이때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있거든요. 이때 이거 가지고 수학 엄청 풀었어요. 진짜 수학 이때 엄청 많이 풀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현우진 드릴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현우진 이제 드릴 있거든요. 9월달쯤에 나오는 거. 제가 유일하게 살면서 인강 들은 게 이거 하나예요. 근데 드릴이 진짜 좋은 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쌓이면은 이제 비킬러들은 다 풀 거예요. 아마 풀 건데 이제 준킬러 약간 27번, 28번 아니면 뭐 18번, 29번, 20번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드릴 풀면 되게 도움이 돼서 이건 제가 맞은 문제도 다 들었어요. 현우진 강의를. 확실히 현우진이 수학을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 느낀 게 약간 비상한 것 같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수험생처럼 수학을 잘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어나더 레벨이라 해야 되나? 현우진이 수학 푸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약간 경이로워가지고 항상 들었죠.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6평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9평 대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9평 대비했고 이때는 제가 이제 시간 되면서 22, 29, 30도 끝까지 다 풀었어요. 계산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기 진짜 수능 보기 뭐 한 30일 전 9평부터니까 이때부터는 제가 9평을 완전 망쳤었는데 다 3등급이었었는데 이때 수학은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행복회를 좀 불렀죠. 이때 92점인가 나왔는데 그래서 수학은 그래도 살아있구나. 국어 과탐은 망쳤어도 수학 가지고는 좀 행복회를 불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작한 게 평가원 수능 기출로 답지하고 내 풀이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다 해버려가지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하자 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푼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들 푼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답만 띵 맞았을 수도 있고 이게 그리고 그 답지를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풀이를 알게 되면 그 풀이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지를 보면서 이때 제 풀이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제가 그 유명한 제 포항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능 연기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연기가 일주일이 됐는데 이때도 하여튼 제가 실전 연습에 치중을 했죠. 이때 제가 제가 말씀 친했던 친구랑 그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그 약간 서로 약간 경쟁의식이 생겨가지고 점심하고 저녁 먹을 때 빼고는 앉아서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저는 약간 연기가 된 게 되게 좀 도움이 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수능 보기 전에 약간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연기되기 전에. 그래서 이거 약간 수능 망치겠다 싶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수능을 봤으니까 이제 그때 제가 감기를 다 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아까 말했던 진짜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영어 공부법 보면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는 약간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자만했던 게 제가 영어가 수능이 90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개만 더 틀렸으면 의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요즘에는 중요하진 않은데 딱 제 현역 때까지가 영어 상대평가였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 보면은 영어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영어 그냥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풀고 뭐 이건 특수한 풀 거면 풀고 하여튼 이거는 저는 사실 뭐 조언 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각자 이렇게 그냥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한테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그냥 국어 수학에 영향 안 주는 선에서 영어도 하는 선으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안 했어요.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9월까지. 그리고 9평 보고 나서부터 이제 약간 제가 좀 그걸 느껴가지고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썰이 있는데 제가 재수를 끝내고 영어 가채점을 했는데 가채점이라고 이제 있어요. 했는데 제가 듣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가채점에 못 적어왔거든요. 채점을 못 해요, 듣기를. 그래서 독해만 채점을 했는데 90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특징이 보면은 듣기를 항상 하나 틀리거든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영어 2등급이라고 막 안 봐도 이거 그냥 화나다고. 근데 또 갑자기 운이 좋게 수능에서는 제가 듣기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90점으로 턱걸이로 제가 1등급 나왔어요, 영어. 영어는 그렇고 다음 거 이제 탐구 이제 질문을 좀 받을 건데 선생님 계시다고 좀 부끄럽다 질문 못하지 말고 어차피 다 신경 안 쓰니까 누가 질문했는지 저 집에 가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먼저 탐구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8과목 그리고 뭐 사탐 몇 과목이지? 8개인가? 몰라요? 사탐 8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6개인가? 하여튼 그거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때 탐구 영역이 가장 인강이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개념을 정립할 적에는 그 선생님의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강이 가장 필요한데 제가 이때 써놨죠. 한 선생님 풀커리 타기.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갈아타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뚝심 있게 이 선생님, 이지영이면 이지영, 뭐 과탐 누구야 저기? 백호? 백호면 백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상관만 들으라는 소리. 왜냐면은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문제를 풀 건데 중간에 내가 커리를 바꿔버리면은 개념은 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문제를 이 선생님한테 듣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 선생님은 그냥 내가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개념 수업할 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한 선생님 듣기 시작했으면 그 선생님 끝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가오잡지 마. 이거 가오잡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뭐라도 다 해야 돼요. 탐구 과목은. 왜냐면은 워낙 요즘 탐구 고인물들이 많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탐구를. 그래서 그냥 진짜 겸손하게 진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아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오잡지 말라는 게. 그리고 이제 습관 징크스 만들기.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문제 풀면 내가 10번까지는 5분 안에 풀어야 된다. 10번까지는 쉬운 문제니까 8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런 징크스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데 이게 수능 때 발현이 되면은 좋지만 발현이 안 되면 불안해지고 발현이 되면은 엄청나게 큰 플러스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 생각해보세요. 수능 볼 때 심리적 그 압박감이 엄청나는데 마지막 과목이 탐구 과목에서 나 평소에 8분 안에 풀었었는데 지금 수능 때도 8분 안에 풀었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뒤에 어려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징크스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습관이나. 이게 뭔 효과냐면 이제 심리 안정하고 약간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음 거 밑에 보면 이제 지역적인 문제. 이게 뭐냐면은 진짜 뭐 수능 특강 저게 한 편에 이거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밑에 뭐 이대지만 이거는 좀 넘어가고 그 선지 중심 공부법이 있는데 이게 선지 중심 공부법이 뭐냐면은 그 선지를 그러니까 문제를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면은 답이 만약에 기억 니은 니은이에요. 그럼 디귿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억 니은이 왜 맞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디귿은 무조건 왜 틀렸으면 무조건 그 문제를 맞았어도 답안지를 보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선지 중심 공법이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사탐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거 6평 전까지 바꿔도 돼. 불안해하지 말기. 그러니까 지금도 현역들도 보면은 제가 이제 과외를 많이 봤는데 6평 끝나고 바꾸는 애들도 수능 잘 봐요. 나중에 다 만점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평을 봤는데 좀 성적이 안 나왔어. 이거 가지고 내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그럼 바꿔도 돼요. 뭐 9평도 남아있고 수능도 남아있는데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똥꼬지 부리지 말고 바꾸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이거 똥꼬지 부리는 애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근데 진짜 그 똥꼬집이 나중에 가면 진짜 큰 비수로 꽂힐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6개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6평, 9평이 이제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별로 이렇게 멘탈 깨지지 말고 넘어갔는데 이건 6평, 9평은 좀 멘탈 깨질 필요가 있어. 못 보면 좀 멘탈 깨지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제 동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연도마다 이제 약간 트렌드가 많이 타거든요. 과탐 사탐은. 그러니까 좀 그런 트렌드를 좀 트렌디하게 사람을 좀 인싸가 되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약간 좀 트렌디하게 사람을 본인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6평, 9평을 보고 이걸 계속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대충 문제 나오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출제 동향을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좀 질문 좀 받을게요. 사탐도 받고 왜냐면 사탐도 문과 과외학생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한 5분 정도만.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혹시나 지금 막 질문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저 나중에 카톡 아이디 알려주니까 그걸 물어봐도 되는데 웬만하면 지금 듣는 게 좋죠. 이거 진짜 장난하는데 이거 질문하는 사람 나중에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좀 질문 좀 해줘요.
질문 이것도 하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학생 계속 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없어요? 뭐 탐구가 뭐 설정했어요? 아니 모르나? 그럼 고3 학생 탐구 과목 뭐 볼로? 생원 지원? 이게 국룰이지. 나머지 이과 학생들도 생원 지원 생각해봐요. 되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문과 학생들 있어가지고 제가 과탐 얘기 좀 길게 하기 좀 뭐해서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과탐 좀만 짧게 얘기할게요. 이과 학생들 위해서. 그냥 과탐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고를지게 생원 지원 되게 잘 골랐는데 저는 제가 생투를 봤거든요. 생투를 봤는데 제가 생투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투를 봤는데 제가 원래는 현역 때는 물원 생투를 봤었는데 제가 물리적인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원을 지원으로 바꿨는데 솔직히 생투도 생원으로 바꿔갈 생각을 했는데 제가 탐구 두 과목 바꾸는 거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개만 바꿨어요. 그냥 물원 지원으로 바꾸고 생투는 제가 끝까지 똥꼬집을 부렸죠. 해보겠다고. 결국엔 생투에서 제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투 과목은 이과 학생들은 이제 투 과목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투 과목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서울대 갈 실력이 있고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를 갈 생각이 있다. 아니면 자기가 뭐 과학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되게 뭐 물리 천재다 이러면은 물투해도 되죠. 근데 이거 두 가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 투 과목은 세권지원 되게 잘 정했네. 그리고 아니면 서울대 의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니면은 투 과목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탐구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뭐 인스타 아이디나 뭐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DM이나 카톡으로 물어봐요. 저 뭐 요즘 방학이어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줄 테니까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다시는 얼굴 볼 사이 아니니까 네.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저 그렇다 해가지고 뭐 다른 학생들한테 뭐 이 학생이 나한테 질문했다 이렇게 말 안 하니까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총정리 대충 해보면 그냥 왼쪽 네모 칸에 있는 게 약간 핵심,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목의 핵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약간 좀 실전 연습이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핵심 연습 보면은 일단 국어는 일단 기출문제를 보면 해설을 보면서 약간 본인만의 사고방식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예를 들어서 독서 풀 때도 밑줄 쳐가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고 끊어읽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원준 그냥만처럼 뭐 ST 막 주어 서술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만의 그런 루틴을 정립을 하라는 소리예요. 국어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사실 수능이 이제 8시 40분에 시작하는 게 국어 1교시잖아요. 이게 되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거든요, 국어가. 이거 망해버리면 다음 거 다 그냥 망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80분 지나고 문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진짜 시간도 8시 40분으로 해놓고 진짜 수능 볼 때 복장 입고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그러고서는 그냥 대충 그냥 오후 한 2시쯤에 점심 먹고 모의고사 풀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은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간에 좀 많은 킬러 문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실력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지금은 좀 실력이 낮아 나중에는 다 높아질 거기 때문에 수능 보기 전까지는 그때 가면 이제 진짜 이런 게 걱정이거든요. 준킬러 이런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경험 많이 해야 되고 또 비킬러 뭐 1번부터 14번까지 이런 쉬운 문제들 그런 거 시간 단축하는 필요가 있어요. 신속 정확하게 푸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풀이 검토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현우진 드릴처럼 선택적으로 인강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수학은 다 들으면은 이건 시간 부족해. 그러니까 약간 인강 많이 듣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그 수업만 들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딱 그 자기가 봤을 때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딱 들으면 돼요. 인강은, 수학은. 영어는 방심 안 하기 저처럼 될 수 있으니까. 탐구는 뭐 개념 인강으로 익히고 틀린 거 정리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능 보기 한
몇 달 전부터는 타임어택 28분 안에 푸는 거. 그러니까 30분 시험인데 28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고3 되게 명심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국어 옆에 이제 실전 연습 파트 보면은 국어는 파트별 타임어택이 중요해요. 이게 수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은 몇 번까지 몇 분 안에 풀어야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어는 화작문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독서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습관화시키라는 소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화작문 15분 컷 그리고 문학 30분 컷 한 다음 나머지 시간 다 독서에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수학은 100분 시험인데 수학이 사실 100분 시험인데 90분 항상 제놓고 풀어야 돼요. 90분을 제놓고 풀고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100분이 아니라. 왜냐면은 그 심리적 압박도 있고 일단 여기가 수능장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되게 강심장이라 생각하는 편인데 저도 되게 떨렸거든요. 수학 볼 때. 수학이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90분 제놓고 푸는 게 중요해요. 수학은.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써놨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수특 풀 필요 없으면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되고 뭐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그리고 탐구는 타임어택 연습하고 약간 인싸가 되기 좀 약간 자료량이 많아야 돼요. 자료가 좀 많아야 돼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가 남들 뒤처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거 보면은 제가 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수험 생활을 2번 해가지고 좀 썰이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애들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약간 엄마 그리고 그 녀석을 적어놨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약간 좀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남자인데 좀 약간 연막도 잘 치고 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현역대 되게 대학을 잘 갔어요. 서울대 기계항공인가 하여튼 거기 갔는데 얘가 이제 굳이 수능 응원 나올 필요 없는 애잖아요. 얘는 이미 이제 대학교 간 애고 근데 굳이 또 행차를 하셨더라고요. 굳이 고등학교 앞까지 와가지고 애들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얘가 오늘도 약간 여러 가지 하는구나. 근데 얘가 이제 엄마랑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엄마가 무슨 초콜릿 사준다 해가지고 저기 옆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마트 24 있거든요. 사진 보면 이마트 24 여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ABC 초콜릿을 샀는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정홍이 수능 잘 볼 거예요. 무슨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 엄마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막 정홍이 수능 잘 볼 거예요. 마치 자기는 뭐 통달한 무슨 뭐 신선 마냥 와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새끼 아직도 싸가지가 없구나.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얘는 내가 일단 이겨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죠. 이 친구 이제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금은 악감정 없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사실은. 내가 긴장도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자기는 무슨 거의 이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 마냥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서울대 의대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이죠 이거는. 진짜 이거 거의 뭐 여기보다 높은 대학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저는 여길 가고 싶었지만 여러분들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조금 그게 왜 가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동기를 좀 얘기해 주자면은 제가 이제 6학년 때 이제 할머니가 갑자기 뇌종양이 오셔가지고 저기 밑에 을지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삼계탕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여기 두개골 빼놨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함몰돼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기괴한 형상을 띠고 있었는데 되게 친했어요. 저 할머니랑. 되게 등산도 같이 많이 하고 왜냐면은 13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되게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이게 저도 잘 안 우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의대 가서 그래야겠다 했는데 뭐 제가 의대 가는 걸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죠 할머니가.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기가 그거예요. 동기가 그거고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으니까 공부를 잘하게 된 계기는 아니지만 그냥 경로 설정하게 된 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기들 왜 내가 여기 가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가서 중요한 게 지금 서울대 간 친구들 보면은 서울대 그냥 어정쩡한 그러기도 그런데 뭐 서울대 뭐 조선해양공학과 아니면은 뭐 생명과학부 이런 데 간 친구들은 뭐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서울대 가도 취업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긴 하지만 학창 시절이 되게 편하죠. 애들이랑 술도 마시고 수학도 많이 쌓고 나중에 취업 준비하는 건 힘들겠지만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지금 저 의대는 뭐냐면은 진짜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하루하루가 제가 탈모까지 왔어요. 이거 때문에 거짓말 치고 스트레스성 탈모 공부량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대는 그 대신에 나중에 취업 걱정 없잖아. 나중에 의사는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왜 이걸 내가 Y라고 왜 적어놨냐면은 의대 갈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각오는 하고 와야 되는 거고 서울대 갈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대학 일반 공대 갈 생각이 있으면은 아니면 일반 뭐 상경 계열 이런 대학 갈 생각이 있으면은 왜 가고 싶은지 생각하는 소리예요. 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도 진짜 어딜 가나 힘들어요. 힘든데 이런 왜 가고 싶은지 생각 안 해놓으면은 그때 가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인터넷 봐도 많잖아요. 그 해골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의대생의 흔한 공부량 이러면서 그거 보면서 아 힘들겠다 싶었는데 약간 그걸 초월하더라고요. 약간 그거 양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왜 가고 싶은지 자기가 공대를 가겠다. 그럼 공대 왜 가고 싶은지 생각해놓고 자기가 무슨 뭐 인문계열을 가겠다. 국어 뭐 교대를 가겠다. 그럼 왜 가고 싶은지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하죠. 그리고 이제 독해져야만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뭐 과별로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과별로 안 나와있나 거기? 복사 안 했나? 아니 됐다. 과별로 이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대생한테는 수능 점수 좀 물어보지 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수능 점수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제 말은 뭐냐면은 좀 독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보면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법학과 가고 싶은데 아니면 사학과 가고 싶은데 이런 사진들 보면 괜히 그냥 뿌듯함이 있어요. 자기는 사학과 학생이 아닌데 내가 사학과를 지망하니까 이런 사진을 보면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지라는 소리예요. 독해지라는 소리. 그냥 진짜 인문계 왔으면은 특성화고 안 가고 인문계 왔으면은 그냥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 소리 하는 건데 야 잔소리 같아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이건 뭐냐면은 항상 어른들이 보면은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야 스카이 가려면은 서울대 갈 정도는 해야 스카이는 가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보면 오늘 또 2시간 동안 하라 해서 근데 좀 일찍 끝낼게요.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지루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분명 도움이 되는 얘기이긴 하니까 보면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의 일반적인 공부 습관 저는 어땠냐면 그냥 일단 앉으면 10시간 동안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제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약간 엉덩이가 무거운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앉아있을 때 뭐 핸드폰 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진짜 순공 여러분들 말로 뭐 순공 거리는데 그 순공부 시간 10시간 채울 수 있고 진짜 안 일어나고 뭐 화장실 안 가려고 물 안 마시면 이건 당연한 거고 저한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계획하고 실천 사이의 간격이 되게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보면은 계획을 짜놓고 이거 밥 먹고 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저녁 먹고 하면 되겠지 뭐 약간 이러다 보면 밀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진 않고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되니까 계획을 했으면은 이거 하고 밥 먹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밥 먹고 하자가 아니라 하고 밥 먹자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뭐 지나간 일에 너무 의무부여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거지만 쉽지 않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거. 그리고 제가 또 머리가 좋은 편 아니에요. 또 보면 IQ가 제가 110대여가지고 좀 좋은 편 아닌데 약간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저는 실패를 겪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만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을 못 풀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기출을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밑에 저그라고 좋아하는데 그냥 약간 좀 약간 아재 같은데 저그가 약간 좀 적응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약간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되게 실패를 겪어도 낙담하지 않고 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인싸 논리, 어디 떨어져도 골 뽑는다. 일단은 진짜 그냥 비벼보는 거예요. 그냥 좀 꿀려도 다 이렇게 잘 살고 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그냥 그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한번 비벼보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부에 있어서는 겸손한 거리는데 선생님들이 저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냥 대치동 가니까 그냥 저절로 겸손해졌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함도 어떻게 보면 좀 미덕이 좀 중요하지 않나. 약간 좀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자만과 겸손함 그 사이 어느 부분에 자신감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해도 안 되고 너무 겸손해도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적정한 그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간 그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닌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쟤는 무슨 공부를 하는, 앉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앉아있긴 하는데 그냥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학생들 보고 저는 이제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계관련모 하면 가장 가운데가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거리 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게 4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4가지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이 성격이 있으면. 첫 번째, 이제 공부가 안 돼서 유튜브에 올라온 공부 자극 영상을 보았다. 예를 들어서 강성태 막 이렇게 삐뚤 여기 서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뭔지 알죠, 그거? 현우지 나와가지고 무슨 팩트 폭행 하듯이 되게 치명적인 어투로 무슨 그런 거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 들을 시간에 차라리 다른 탁과생 브이로그 보면서 이 대학생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마음 정화도 하고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내가 좋아하는 인강 선생님이 무슨 공부 콘서트를 연대 뭐 힐링 콘서트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가지 마요. 그냥 나중에 어차피 그 수능 끝나고 엄마 부모님들 다 이러러 돈 줄 거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유명한 가수 보러 가는 게 좋지 이거 뭐하러 가요. 근데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계획만 짜놓고 기모띠 하는 유형. 그러니까 진짜 약간 계획을 짠 게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스터디 플래너에다가 거창하게 막 평가 배치면서 해놓고 결론적으로 거기서 하는 건 30%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럴 필요는 없어요. 계획 짜는 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놓고 차라리 부족하면은 더 적고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소리고. 그리고 이런 학생들 약간 수업 3시간 듣고 공부 1시간 했는데 오늘 공부 시간 4시간이라 착각하는 학생들. 이거 공부 시간 1시간이에요. 이거 절대로 이렇게 착각하고 혼자 자기 위안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업 듣는 거를 갖다가 공부 시간이라고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되게 명심해야 되는 부분. 한 페이지 사진. 그러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4가지만 잘 생각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공부 습관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안 되면 재수 한번 해보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그 재수라는 게 사실은 약간 좀 되게 좀 민폐예요. 이게 가족한테도 민폐고 자신한테도 1년 버리는 거니까 되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3 지내면서 이런 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순간이 되게 많을 건데 진짜 그냥 안 되면은 하다가 안 되면 재수 한번 할게요 엄마. 이 말이 얼마나 엄마한테 비수를 꽂는 말인지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맞는 말이고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 남들 다 대학교 가가지고 OT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지금 와닿지 않을 거야 아마 그 N수 이런 게.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어쨌든 간 이런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의대 정시를 뚫기인데 이건 사실 제목이 의대 정시를 뚫기가 아니라 지금 정시 가면 갈수록 지금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재학생이 39만 명이고 졸업생이 14만 명인데 그러니까 점점 늘고 있으니까 사실 정시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열 학생들은 어떻게든 수시 좀 준비 열심히 해보고
지금 이미 고3의 학생들은 이미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정시로 이제 딱 정률을 정했으면은 그냥 열심히 하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별 얘기 없고. 그리고 그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거 N수생들 얘기니까 N수생들 그냥 흔한 이게 하루 패턴이거든요. 그냥 365일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한번 봐보고 뭔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별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뭐 기선제압이라고 돼 있는데 기선제압이 뭐냐면 그냥 제가 그 수능날 그 저기 교실 들어갔는데 누가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뒷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간 뭐 약간 저를 약간 뚫어지듯 쳐다보길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쳐다보냐. 근데 약간 좀 멘탈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길래 저 앉자마자 그냥 저도 쳐다봤어요. 그냥 눈 안 떼고 쳐다보는데 아 쓸데없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내가 얘한테 눈 피하면 내가 지는 거다 이거. 근데 하루 종일 수능 보면서 약간 신경 쓰이겠다 싶어가지고 눈을 안 피했어요 저도.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이러고. 그랬더니 먼저 눈을 피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보는 만큼은 진짜 자기가 세상에 최고가 돼야 돼요. 진짜 뭐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알아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그날 하루만큼은 기죽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가 그때 아빠 차를 타고 이제 수능 시험장을 갔는데 제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괜히 그냥 우리 아빠는 제가 이제 약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테니까 아빠 괜히 그냥 아빠 좀 긴장하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는 애들 험담하면서 저 새끼는 뭐 수능날인데 옷을 저따구로 입고 왔어 아빠 이러면서 괜히 눈물 나는 거 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좋으니까 차라리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뭐라도 하라는 소리예요. 진짜 남한테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다음 거 뭐 아이언맨이 I'm the best 그냥 베스트가 되라는 소리고 질문 어차피 뭐 해봤자 여러분들 안 할 테니까 그냥 질문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뭐 대충 제가 대학생활 얘기 좀 해볼래요. 한 10분 정도에 끝날 건데 의사가 되려면은 뭐 이거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단 예과 1학년 보내고 그러니까 의대가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과 2학년 2학기 마쳤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체부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사람 죽은 거 가져놓고 이제 해보라 하는데 조금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드는데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2학기 때 수료를 했고 남은 게 이제 뭐 본과 1학년, 2학년 공부 쎄 빠지게 하고 본과 3학기 때부터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요. 병원 실습 나가서 가운 입고 이제 교수님 뒤에 서가지고 이제 들러리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보나 이런 거 하고 이제 본과 4학년 끝나면 이제 국가고시를 보는데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이제 의사 면허가 나와요. 면허 나오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본과 4학년 때 내가 뭐 대충 지식 알고 있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사 놓고 이런 범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 안 되고 면허가 나온 순간부터 합법적인 의료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도 차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일반 의사고 이제 전문의를 따려면은 내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 이게 정확한 과를 정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 3, 4년을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소아과 전문의, 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나 이거예요. 그거 저기 뭐야 그 인터넷에서 보는 의대생들 흔한 공부랑 보면 나오는 사진인데 이게 자 여기 나오면은 보면 이제 뼈들 이름이거든요. 이게 뼈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근데 사람 뼈가 이게 지금 턱뼈인데 턱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온갖 뼈가 다 있는데 그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보면은 의대에서 성적은 약간 단순 제곱 곱하기 무식 약간 단순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까라면 까고. 다음 건 저희 시간표인데 이게 보통 일반 대학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금공강 이러면서 금요일날 술 마시고 월요일날 1교시 피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등교고 저녁 6시 학교에 무조건. 우리 햇빛을 못 봐요. 그래서 햇빛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취를 갔다가 제가 이제 머리 감고 집에 나와서 이제 의자에 앉는 데까지 강의실 의자에 앉는 데까지 1분 30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햇빛을 쐴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오전에는 그냥 뭐 그 글 수업 듣고 오후에는 이제 실습을 하는데 오후에 이제 실습을 6시까지 하고 나면 시체 냄새가 배이거든요. 계란 썩은 냄새가.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집에 가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 수세미로 몸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좀 자다 보면은 11시에 일어나고 또 4시까지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이 진짜 말 그대로 십창이 나죠. 진짜 피부도 망가지고 밥맛도 없고 진짜 막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점심시간도 1시간밖에 안 돼요. 50분 50분. 근데 이게 이제 좀 암묵적인 부분이고 대학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아요. 예, 동아리도 하는데 제가 이제 동아리를 두 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축구 동아리 뭐 남자 뭐 축구 뭐 하니까 축구 동아리 하고 있고 다음 사진 보면은 제가 이제 또 춤 동아리를 또 합니다. 예, 그러지 않게 생겼겠지만 친구의 꾸임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춤 동아리를 하는데 그래서 춤 동아리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대학교 가면 동아리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지금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음 거 뭐 의대생은 뭐 하나 드릴까 했는데 뭐 대선 그러져 있죠. 대선이 이제 저기 부산 소주인데 이제 체대 vs 의대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과가 체대하고 의대인 것 같아요.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바닥이 저릴 정도로 많이 마셔가지고 그 차이에 체대 애들은 약간 진짜 몸이 세니까 진짜 잘 먹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건데 의대 애들은 뭐냐면은 잘 못 마셔요. 못 마시는데 너무 무식하니까 너무 그 술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마셔도 자기 안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진짜 장난 아니고 다른 대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많이 마시는 두 과가 이 체대하고 의대. 힘든 점은 몸이 망가진다. 의대 오면 힘든 점 몸이 망가지고 다음 거 보면은 약간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공부량이 일단 배워봐라. 진짜 조금 지나칠 정도로 많다. 거의 재수할 때 1년 동안 공부하는 거를 3개월 동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유급의 위협이라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1년 꿇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 있겠지만 시험 못 보면 1년 꿇어요. 그냥 이게 다른 학교는 학기제라 해가지고 2학기를 망쳐도 1학기 때 만회하면 되는데 우리 학교는 그냥 2학기 망치면 1년 쉬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2천만 그 등록금이 우리가 1년에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다시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시험 하나하나가 2천만 원짜리 시험인 거예요. 이거 못 보는 순간 2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런 유급의 위험이 뒤에서 다가오니까 조금 힘들죠. 체력의 한계도 오고 저도 제가 되게 옛날에는 되게 헬스도 많이 하고 되게 좀 지구력이 좋았는데 요즘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하여튼 그 체력의 한계를 되게 많이 느껴요. 여자애들도 보면은 지금이야 뭐 재수학원 가도 막 학원 화장하고 애들 많지만 남자들 따지면 머리 감고 애들 많지만 지금 우리 강의실 가보면 여자애들 절대 화장 안 하고 남자애들 머리 안 감고 와요. 진짜로 향수만 뿌리고 가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죠. 힘들고 매너리즘 빠지기 쉽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너무 주어지는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재수나 수능 공부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보면은 얘는 약간 쫓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게 때문에 약간 현타가 자주 오죠. 진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의사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도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도 이 4가지 때문에 제가 버티는데 일단 졸업하면 밥벌이는 하니까 일단 자격증 있으면 의사는 할 수 있으니까 취업 걱정 없고 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이제 뭐 딴소리가 아니고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입시에서든 어디서든 성공을 해봤으니까 나중에 내가 뭘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의사 가웃하니까 이런 4가지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에서라도 좀 제가 위안을 찾는 거죠. 다음 뭐 질문하는 사람 성공하는데 질문할 사람 있으면 갖고 없으면 그냥 닥칠게요. 네,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다음 페이지에 인스타 아이디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있는데 인스타 많이 안 할 테니까 카톡 진짜 뭐 부담 갖지 않고 카톡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좀 놀아주세요. 그러니까 질문
할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 제가 되게 길게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뭐 비밀 유지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진짜 뭐 다 좋아요. 제가 또 약간 옛날에 좀 약간 잘 놀았어서 뭐 극우 관계 이런 것도 좋고 그런 거 말할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질문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지루한 강의 끝났는데 저도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게 세상 전부라고 아는 사람들.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되게 유급 걱정 많이 해가지고 병도 많이 걸리고 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내가 겪으면서 사람마다 힘든 거의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난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난 옛날에 별로 안 힘들었으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지금 힘든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적에 그 남이 당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이 나올 순간 걸러도 돼요 그 친구는. 그냥 사람마다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힘든 거는 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겪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한 것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오늘 말한 것도 물론 이대로 하면 성공은 하겠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아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건 제가 순전히 제가 혼자 집에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 거고 여러분들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워낙 그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방법을 찾은 거지만 저보다 더 편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긴장감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얘기가 많이 길게 하면은 꼰대 같을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고 끝낼까요?